자, 두 번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일단 극한에 대한 성질이 있거든. 성질을 우리 배울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아마 수렴하는 다면 뭐 이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뭐 쪼갤 수 있다, 뭐 실수배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이 정확한 내용은 교과서 같은 거에서 확인 좀 해주시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성질이 다섯 가지가 성립하는 게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기본 전제로 깔고, 이 a가 뭐 a로 갈 수도 있지만 a 플러스 우극한 또는 무한대로 갈 때도 물론 좌극한도 되겠지. 이때도 수렴하기만 하면 이 극한 성질들은 자동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고 두 번째 이제 계산에 대해서 볼 텐데, 계산은 보통 이제 교과서 보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마이 0분의 0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꼴에 대해서 정리를 하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문제 풀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다고 치면, 여기 정석은 교과서에서 푸는 방법은 x제곱으로 나눠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다 나눠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하지만 실제로 계산 바로 할 때는 최고차항만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하잖아. 그지? 최고차항을 비교해서 정리를 한다.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지. 뭐 분자가 더, 만약에 차수가 더 크게 되면 무한대 발산할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 갈 수도 있겠지. 그리고 분자가 더 차수가 크면 0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보는 게 0분의 0꼴도 볼 수 있을 거거든. 자,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해서 풀었어. 인수분해해서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해서 풀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뭐 대표적인 예 하나를 간단히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x 2x 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게 있다 칩시다. 자, 여기 1 넣으면 0이고 여기도 1 넣으면 0이야. 0분의 0꼴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뭐 이제 위에가 2x에 x 마이너스 1, 밑에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니 이게 약분을 해서 이제 뭐 문제를 풀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거는 인수분해를 했으면 요 안에 가지는 것들을 인수라 그러지. 인수. 다른 말로 얘기하면 0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 애들 0인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이거의 개수에 따라서 좀 위아래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성질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우리가 고1 과정에서 배울 때 FA가 0이면 X-A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 마찬가지 0인자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x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1이 분모에 만약에 이렇게 있고 뒤에 x 플러스 2가 있다 칩시다. 그럼 위에는 x 1, x 1 이게 개수가 같으면 약분하고 나서 숫자를 넣어서 답을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위에가 x 1이 개수가 한 개 더 많아. 그러면 약분하고 나서 1 넣으면 위에가 0이 될 거고, 만약에 위에가 이게 없고 밑에가 x 분모가 x 1이 한 개가 더 많으면 약분하고 나서 얘가 0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다. 자, 0분의 0꼴에서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거는
어차피 0으로 가는 형태니까 분모분자의 0인자 개수에 따라서 좀 정해진다. 극한 수렴할지 0으로 수렴할지 발산할지가 정해진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자 0분의 0꼴에서는 기억할 게 쌤 생각엔 한 3가지 정도 되거든. 인수 가지는 이 부분 하나 하고, 자 다음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칩시다. 3x 3승 4x 제곱 플러스 7x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풀 거잖아.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를 하고 0이니까 x로 묶어서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를 묶어서 x로 묶으면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로 풀 텐데, 굳이 이렇게 안 보고 어차피 이거 지금 약분하고 나서 0을 집어넣으면 이것분의 이것만 남으니, 생각을 해보니 0으로 가까이 간다면 x 3승이나 x 제곱보다는 x 3승이나 x 제곱보다는 조금 더 빨리 0에 가까워지는 거는 x거든. y = x, y = x 제곱보다는 얘가 더 빨리 가까워지니까 이것만 봐서 비교를 해도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같은 형태인데, 얘도 x보다는 x제곱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x제곱이 x보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 x제곱이랑 x제곱끼리만 쳐다본 거잖아. 그지? 최고차항끼리. 물론 교과서에는 이제 최고차항 비교를 해서 한다고도 돼 있지만, x 0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 이제 거꾸로 최저차항만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뭐를 보냐면 미분 계수를 쓰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거야.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보고 미분 계수인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그때 이제 이런 형태가 주어지는 거를 식에서 보고 찾으시고 미분 계수를 쓰셔도 괜찮을 거다. 그냥 정리만 해주시는 거야.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0분의 0꼴을 정리를 했고, 이제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데, 이거는 딴 거는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어. 한 개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형태랑,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다가 3을 곱합시다. 4 합시다. 4. 이런 형태랑 두 개를 이제 비교하시면 돼.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4x제곱이지. 무슨 얘기냐면 얘를 루트에서 최고차항을 보니까 x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x지. 차수가 같고 개수 자체도 같아. 최고차항의 속도가 두 개가 같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켤레를 분모분자에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 계산을 한다는 x제곱 플러스 2x 루트 없지? x 이걸 곱해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0분의 0꼴로 고쳐서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거 같은 경우를 보면 얘를 루트 안 밖으로 뽑아내면 2x가 될 거고 얘는 x가 되니까 2x랑 x랑을 비교하면 얘가 좀 더 빠르단 말이야. 차수는 똑같고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를 무한대로 보셔야 되거든. 이것만 조금 주의하면 될 거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는 특별히 볼 거는 없겠다. 차수가 같고 개수까지 같아서 두 개의 속도가 같을 때, 무한대랑 무한대 두 개의 속도가 같을 때만 켤레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를 때는 큰 쪽으로만 힘을 실어 주시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2x로 나왔는데 이 밖에 있는 x에 얘가 9다. 이보다 훨씬 더 큰 거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자, 네 번째.
이번에는 그냥 간단한 거 좀 정리인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있는데 얘가 0으로 간대. 그지? 근데 이 값 자체가 수렴을 한다면 fx는 어디로 가야 되냐? 얘가 0으로 가면 fx는 세 가지를 해보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지, 아니면 상수로 가는지, 아니면 0으로 가는지. 0이 아닌 상수로 수렴을 하는지, fx가 무한대로 가는지, 0으로 가는지 세 개를 비교해봐. 자, 그럼 0분의 무한대면 무한대일 거고, 0분의 3이면 무한대일 거고, 0분의 0만 수렴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0이 들어가야 된다. 확인을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인데 이번에는 fx가 0 아닌 값에 수렴을 한대. 자, 이것도 gx분의 fx가 수렴하고, 잠깐, 아니지. 다시 이거 틀렸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수렴한다. 0 아닌 값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고, gx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fx를 0으로 보내봐봐. 그러면 이제 g는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럼 g는, 그러니까 위에 거는 g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고, 이번에 분자가 0으로 갔을 때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무한대랑 3이랑 0이랑 세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무한대분의 0이면 0일 거고, 3분의 0이어도 0일 거고, 그래서 0분의 0 말고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값이 없다.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 다음 이번에는 f랑 g랑 곱해져 있는데 f랑 g랑 곱해져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가. 두 개 다 똑같아. 하나, 둘, 셋, 넷 보시면 되겠지. 자, f랑 g랑 가는데 f가 0으로 가. 0으로 가는 경우랑 f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랑 두 가지일 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대. 자, 0으로 갈 때는 이제 0 아닌 값에 수렴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야.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g는 어디로 갈 거냐?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랑 3이랑 0이랑 세 개를 비교해 보는 거야. 0 곱하기 3 0으로 가버릴 거고, 0 곱하기 0 당연히 0으로 가버리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한대 형태가 돼야지만 0 아닌 것에 수렴할 수 있다. 밑에 마찬가지. 얘가 무한대야. f가 무한대로 가. 그럼 수렴을 한대. 그러면 얘도 무한대 3, 0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무한대 곱하면 무한대 발산일 거고, 무한대 3 곱해도 무한대 발산일 거고, 무한대에서 0을 곱해야지만 수렴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요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이제 다항함수 결정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세 번째. 뭐 미지수, 미정계수 결정 이렇게 또 보통 주어져 있지, 그지?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쌤 생각에는 지금 이제 설명할 게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서는. 자, 다항함수에서 이제 쉽게 미지수를 결정할 때, 그때 주로 보통은 조건들이 한 두 개 정도가 주어질 거야. 뭐 수렴 조건도 있고, 아니면 값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걸 보고 다항함수를 결정시켜 주면 되는 거다. 그지? 다항함수를 결정시켜 줄 건데, 좀 많이 쓰는 방법이 두 가지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전개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FA가 0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fx를 x-a랑 뭔가랑 곱해져서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 FA가 0이면서 동시에 F'A가 0이라고 주어지면 우리는 fx를 x-a 제곱 곱하기 뭔가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전개식이라는 건 뭐냐면 전개식이라는 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수렴을 한대. 자, 수렴을 한다면 약분을 하고 위에가 x제곱보다는 2차보다는 그 이상인 수가 들어가야 될 거잖아. 그래서 fx를 x제곱을 포함한 k라고 씁시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x제곱은 약분을 할 거니까 위에는 앞에는 더 이상 2차 이상의 수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걸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전개식을 쓴다라고 하면 다시 정리하면 인수 정리는 되게 간단하니까 보시면 될 거고, 전개식에서는 0분의 0꼴하고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을 결정하는 데 쓰이고 0분의 0꼴은 최저차를 결정하는 데 쓰인단 말이야.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봅시다. 최저차를 만드는 데 쓰는 거. 자, fx에서 f2가 만약에 4고 f'2가 5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게 fx가 이제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야지 문제에서 쓸 수 있는 건데, x2를 넣었을 때가 4고 프라임 2를 넣었을 때가 5다 하면 끝에를 맞춰주는 거야, 이걸로.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 잠깐만. 전개를 했다. 이게 수렴을 한다. 수렴을 했을 때 끄트머리가 이렇게 맞춰진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가 수렴을 한다면 fx에서 x제곱 앞에를 뭐 여기 아무거나 쓰고 수렴하는 값이 알파라면 알파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x제곱이 차수가 맞아지면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항을 맞춰가지고 적으시면 될 거고, 0분의 0꼴에서는 어차피 약분되고 남아있는 것만 찾을 거니까 최저차항으로 개수를 맞춘다. 이게 이제 전개식에서 이걸 보고 알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 인수 정리하고 전개식하고 하나를 설명했고, 지금 예를 들려고 하다가 전개식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하나 잠깐 설명을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를 방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조금 평행이동 시켜서 x가 a로 갈 때라고 주어진다면 우리는 여기서 1로 가는 거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a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 그러면 요 식이 x-a 제곱분의 fx라고 봐버리면 fx를 최고차, 이게 이제 수렴을 했다는 얘기지. 수렴을 하면 끝에가 x-a 제곱에 수렴하는 값 뭐 k라고 이런 식으로 맞춰진다는 얘기지. 끝에를 맞출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합시다. 다항함수 결정에서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맞춰 적든지 아니면 전개식에서 최고차항과 최저차항을 확인을 하는데 쓰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응용을 좀 해서 평행이동 시킨 걸로까지 봐주든지 크게는 1번, 2번밖에 없는 거지. 두 가지로 문제 푸는 예를 한 개, 한 두세 개 정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다. 3차고 위에가 fx가 있고 이게 2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조건 한 개 더 주어졌는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제곱분의 fx가 3이다. 이러면 자, 우리가 fx를 여기 3차라는 건 알지? 밑에가 3차니까 그래서 fx를 2x 3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3차니까. 근데 밑에 보니까 x 1로 갔을 때 0이야. 이것도 1로 갔을 때 0이지. 그러면 fx 안에 반드시 x-1 제곱을 인수로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fx를 x-1의 제곱 곱하기 최고차항이 2니까 2x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만들고 다시 약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던 방법 중에 하나야. 인수만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fx 대신에 x-1 제곱 2x 플러스 k 밑에는 x-1 제곱에서 약분하고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k가 3이다. k가 1이구나. 그래서 1을 다시 집어넣어서 fx를 완성 지었다고.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방금 인수 정리를 이용한 내용을 쓴 거하고 두 번째는 전개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도 있다 했잖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fx가 앞에서 배운 거 지금 전개를 했을 때 최고 작은 차수가 x제곱이 달린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뭘 생각해 주냐면 x-1의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제일 낮은 차수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fx를 x-1 제곱을 쓰고 앞에는 요 위에 차수일 거니까 x-1의 3승인데 최고차가 2니까 여기 2를 쓰시고 밑에 x-1의 제곱으로 약분을 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fx를 바로 이렇게 세워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한 개 정도 예를 더 봅시다. 자, 두 번째 f2가 4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제곱분의 fx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fx 다항식이라는 얘기는 그냥 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최고차항이 1이고 4차 함수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약분을 시키고 fx가 들어가야 될 거니까 fx 안에는 x-1 제곱이라는 인수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고 뒤에는 잘 몰라서 ax 플러스 아니지 이게 2차니까 여기도 2차여야 되고 그럼 ax 제곱 bx 플러스 c라고 4차 맞지? 4차 이렇게 세우면 안 돼. 여기서는 지금 왜냐면 여기 지금 약분을 했잖아. 약분을 하고 1 넣었을 때 값이 0이면 위에가 차수가 한 개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최소한은 x-1이 한 개가 더 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잡지 말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제곱분의 위에가
x-1 제곱하고 x-2 하나 더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최고차항이 1이라 했고 4차라 했으니까 여기 x가 하나 더 들어가야지 4차가 될 거고, k라고 쓴 다음에 f2가 4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푸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방금 쓴 거는 인수 정리 내용만 가지고 쓴 거고, 전개식을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되면 fx가 지금 이게 2차니까 fx 안에는 x-1 제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약분하면 1이 남아버리니까 안 되고, x-1에 3승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fx 안에 이걸 전개를 했을 때 x-1에 대한 걸로 봐줄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다시 앞에 걸 잠깐 설명을 다시 좀 하면, 빠뜨린 내용, 아니지, 앞에 하던 내용인데 이 전개식 내용에서 이동시킨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아까 무슨 얘기냐면 fx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를 계산을 하면, 뭐 이제 0으로 갔을 때 밑에 x랑 약분을 해서 c가 남는다 하면 이런 식으로 두잖아. 근데 이거를 통째로 x가 a로 가까이 간다 했으니까 리미트 x가 a로 간다 하면 우리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걸로 봐서 밑에 거를 x-a, 위에 것도 a에 x- 그냥 같다고 칩시다. 여기를 알파라고 치자. 알파라고 치고 3승 플러스 b의 x-알파 제곱 플러스 c의 x-알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요령이거든. 그냥 인수정리, 전개식, 그 다음에 평행이동까지 요령으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이 이번 문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야 아마. 자, fx에서 아까 설명하던 거 마저 이어서 하면 x-1의 제곱분의 fx를 썼는데 위에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물론 풀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1 넣으면 어차피 0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넣어서 fx 주어진 거에다가 2 넣어서 계산을 하면 k는 금방 나와. 자, 근데 이걸 이제 전개식과 평행이동까지 같이 섞어서 생각을 좀 해주면, 이게 1 넣었을 때가 0이니까 위에도 1 넣었을 때가 0이 되는 게 있는데, 제곱이 돼서 2차가 되면 약분하고 앞에 개수가 남을 거니까 제곱이 안 되고 최소 3제곱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fx가 4차라 했으니까 여기는 x-1에 4제곱이 들어가야 될 거다. 그리고 최고차항이 방금 뭐랬냐면 최고차항이 1인 4차 함수를 했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1일 거고, 그리고 이제 약분을 하고 나서 0이 되는 거는 얘가 뭐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다 0이 되겠지. x-1 제곱 나누면 다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fx를 우리는 x-1 4제곱 플러스 k의 x-1 세제곱으로 둘 수 있다. 자, 위에 거로 풀든 밑에 걸로 풀든 지금 계산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문제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 그건 뒤에 문제 가서 보도록 하시고,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